네, 제가 저기 불가피하게 두 번 자리에 쓰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맞춤형 보육에 관한 문제가 정말 심각해서 두 번 이렇게 기자회견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고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김복신 회장님과 또 임원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7월부터 시행이 되는 맞춤형 보육의 또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입장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민간 어린이집도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했지만 지금 가정 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맞춤형 보육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김복신 회장님께서 성명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0에서 2세만 보육을 하는 한국가정어린이연합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하고자 하는 맞춤형 보육의 실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은 우리 보육교사 고용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양육 방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와 학부모, 영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이 부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 정책의 목적을 보육의 질 개선과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라는 틀에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실제로는 보육 예산 삭감 정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주의 윤순절 회장님이 성명서 발표 앞서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서 언론에서 이미 많이 접하셨겠지만 광주에서 일어난 작금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한 분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직전 바로 엊그제까지 광주에서 보육의 애환을 함께했던 동료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가족들의 오열 속에서 같이 배웅하고 왔습니다. 고인은 2011년 어린이집을 개원한 이래 급변하는 보육 정책과 극심한 운영난으로 고심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해 심적 부담감과 고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려 왔다는 데서 주변의 동료와 가족들의 슬픔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연구차를 뒤따르는 수많은 동료와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 한 채 원장님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오직 자신이 하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정말 죽을 만큼 일했다는 것, 우리는 쉽게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죽도록 애써도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저희들은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아프고 서럽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어린이집의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설상가상으로 7월이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두통을 호소하다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가슴이 저려드는 심정을 느끼는 보육인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하, 7월부터 시작되는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현재 일관성 없는 보육 정책 정말 과연 저희가 믿고 따라야 합니까?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2016년 보육료 6% 인상 발표 후 적용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한 예산이었다고 해서 실제로 2016년 3월 보육료는 3% 인상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말 국회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보육료 6% 인상을 당연시한 정치권 및 각종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해 당사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그 결과 전체 어린이집이 예산 부족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 맞춤형 보육정책 시도 번역별 설명회 시 그때와는 달리 불과 얼마 지나지 않는 바로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자녀 기준을 급 변경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혼란을 빠뜨렸습니다. 이처럼 보육 현장은 예산이 다 세워진 후에 갑작스런 정부의 번복하는 행정으로 인해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의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며 대량 실업과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경제 파탄 우려마저 일고 있습니다. 교사 고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는 7월 실시 예정인 맞춤형 보육은 미취업모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6시간 이하로 제한한다는 데서 근로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 그만큼 보육료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보육교사의 보육 직접 업무가 2시간 단축되었다고 해서 보육 간접 업무가 사라지거나 곧바로 퇴근을 할 수 있는 구조는 결코 아닙니다. 그간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립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저희 가정민간 어린이집에는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양자 관련한 보육료는 물론이거니와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 행정 부담에서도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원은 고사하고 근본 맞춤형 보육 제도 도입 시 보육료 삭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인건비 미지원 시설의 운영비 보조금인 기본 보육료까지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종일제 교사 기준으로 채용된 보육교사의 처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보육료 감액은 곧바로 인건비 삭감을 의미한다는 데서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합니다. 맞춤 교사의 담임교사로서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 및 보육의 질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국가정어린이연합회는 보육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 사항인 교사의 고용 안정과 어린이집의 운영난을 외면한 채 강행하려는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면 반대하며 보육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여 재검토되기까지 모든 회원들과 함께 사력을 다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정부는 오늘 7월 맞춤형 보육 도입을 위해 무리한 일정을 강행하지 마십시오. 보육교사의 희생 강요와 부모와 영아들이 차별받는 정책을 재검토하시고 보육을 위해 헌신해온 이들에게 더 이상 희생을 강요하지 말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것으로서 가정어린이연합회 맞춤형 보육에 대한 입장 저희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실제로는 보육 예산 삭감 정책이라는 점에서 반드시 입장을 표명해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저희 비상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광주의 윤순절 회장님이 성명서 발표 앞서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앞서 언론에서 이미 많이 접하셨겠지만 광주에서 일어난 작금의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원장님 한 분이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이 자리에 오기 직전 바로 엊그제까지 광주에서 보육의 애환을 함께했던 동료의 마지막 가는 길을 가족들의 오열 속에서 같이 배웅하고 왔습니다. 고인은 2011년 어린이집을 개원한 이래 급변하는 보육 정책과 극심한 운영난으로 고심해 왔습니다.
특히 2015년부터 현재까지는 정원의 50%도 채우지 못하는 비정상적인 운영으로 인해 교사 고용을 변경하는 방식으로는 절대 안 됩니다. 오는 7월 실시 예정인 맞춤형 보육은 미취업모 자녀의 어린이집 이용 시간을 6시간 이하로 제한한다는 데서 근로 시간도 줄어들 것으로 예측해 그만큼 보육료를 감액하는 제도입니다. 보육교사의 보육 직접 업무가 2시간 단축되었다고 해서 보육 간접 업무가 사라지거나 곧바로 퇴근을 할 수 있는 구조는 결코 아닙니다. 그간 정부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공립에는 인건비를 지원하였고 저희 가정민간 어린이집에는 운영비 보조금을 지원해왔습니다. 현재 양자 관련한 보육료는 물론이거니와 공공성 부분에 있어서 행정 부담에 있어서 동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건비 지원은 고사하고 근본 맞춤형 보육 제도 도입 시 보육료 삭감만이 아니라 심지어 인건비 미지원 시설의 운영비 보조금인 기본 보육료까지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이 경우 종일제 교사 기준으로 채용된 보육교사의 처우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이며 보육료 감액은 곧바로 인건비 삭감을 의미한다는 데서 심각한 우려를 갖게 합니다. 맞춤 교사의 담임교사로서의 처우가 보장되어야 보육교사의 고용 안정 및 보육의 질 하락을 막을 수 있을 것임은 너무도 자명한 사실입니다. 한국가정어린이연합회는 때는 맞춤형 보육 정책에 대해서 정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의 현재 일관성 없는 보육 정책 정말 과연 저희가 믿고 따라야 합니까? 보건복지부는 작년 말 2016년 보육료 6% 인상 발표 후 적용을 불과 한 달여 앞두고 맞춤형 보육 시행을 전제로 한 예산이었다고 해서 실제로 2016년 3월 보육료는 3% 인상에 그쳤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작년 말 국회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보육료 6% 인상을 당연시한 정치권 및 각종 언론 보도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이를 바로잡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아무것도 모르는 이해 당사자들을 혼란에 빠뜨렸으며 그 결과 전체 어린이집이 예산 부족으로 심각한 운영난을 초래하게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올해 초 맞춤형 보육 정책 시도 번역별 설명회 시 그때와는 달리 불과 얼마 지나지 않는 바로 4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다자녀 기준을 급 변경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큰 혼란을 빠뜨렸습니다. 이처럼 보육 현장은 예산이 다 세워진 후에 갑작스런 정부의 번복하는 행정으로 인해서 중소도시 및 농어촌 지역의 소규모 가정 어린이집의 연쇄 도산이 불가피하며 대량 실업과 경우에 따라서는 지역 경제 파탄 우려마저 일고 있습니다. 심적 부담감과 고도의 스트레스에 시달려왔다는 데서 주변의 동료와 가족들의 슬픔은 주체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연구차를 뒤따르는 수많은 동정과 사랑하는 가족들을 뒤로한 채 원장님은 그렇게 우리 곁을 떠나갔습니다. 오직 자신이 하는 일을 천직으로 여기고 정말 죽을 만큼 일했다는 것 우리는 쉽게 짐작이 갑니다. 그러나 현실은 죽도록 애써도 결코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 또한 저희들은 경험으로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아프고 서럽습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어린이집의 운영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설상가상으로 7월이면 맞춤형 보육을 시행하겠다는 정부 발표에 밤잠을 못 이루고 괴로워하고 두통을 호소하다 마침내는 죽음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 너무도 안타깝고 가슴이 저려옵니다. 정책이 바뀔 때마다 가슴이 저려드는 심정을 느끼는 보육인들이 갈수록 늘어가고 있습니다. 네, 제가 불가피하게 두 번 자리에 쓰게 됐는데요. 오늘 이렇게 맞춤형 보육에 관한 문제가 정말 심각해서 두 번 이렇게 기자회견 자리에 쓰게 됐습니다. 예, 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이고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입니다. 오늘 이제 한국가정어린이집연합회 김복식 회장님과 또 임원들이 이 자리에서 지금 7월부터 시행이 되는 맞춤형 보육의 또 심각한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성명서를 낭독하고 입장을 발표를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특히 이제 민간 어린이집도 앞에서 성명서를 낭독했지만 지금 가정 어린이집에 미치는 영향은 이런 맞춤형 보육으로 인해서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 김복식 회장님께서 성명서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특별히 0에서 2세만 보육을 하는 한국가정어린이연합회입니다. 그래서 현재 정부가 하고자 하는 맞춤형 보육의 실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정부의 맞춤형 보육 정책은 우리 보육교사 고용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양육 방식을 철저히 외면하고 있습니다. 보육교사와 학부모, 영아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이 부분 즉각 처리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부는 맞춤형 보육 정책의 목적을 보육의 질 개선과 학부모의 만족도 제고라는 틀에서 접근한다고 했습니다.